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로운 영화 선생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이네요. 그죠? 네, 이제 추워졌네요. 오늘 찬바람 추워졌습니다. 불더라고요.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영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 네, 그렇죠? 네. 이 영화는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또 네. 이렇게 나름대로 올해의 책, 뭐 올해의 영화 이런 걸 이렇게 그렇죠. 네, 선정해 그렇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그걸 이제 해보고 아, 있는데,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후보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못 본 것, 놓친 어. 게 뭐가 있나, 그 네. 다른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꼭 보고 싶었는데 놓쳤던 작품들이 있다. 이제 하던 체크 리스트 중에 이제 이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 장르별로 하나씩 이렇게 피디님께 드렸는데 이제 이 작품이 픽이 되었어요. 그래요. 예.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자. 네, 왜냐면 이게 작년 11월에 개봉했어요. 그죠? 맞아요. 원래 딱 처음에. 예. 1년 되었고, 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영화를 응원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래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라고 이거는 꽤 오래 길게 하는구나 해서 좀 여유 부리다가 이제 놓친 거예요? 놓쳤어요. 네. 네.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요번에 재개봉할 때도 또 여유 부리다가 이제 OTT로 최근에 재개봉도 했었죠. 예. 네네, 맞아요. 그 당시에 66일 만에 50만 관객을 돌파해가지고 네. 이 작품 자체로도 대단한 스코어지만 또 함께 개봉했던 다른 독립 영화 예술들을 좀 많이 이끌어줬다. 이제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럼 우리 선생님도 영화관에서 재개봉 때도 못 보고 네. OTT로 같이 본 거잖아요. 네. 그죠? 네네, 맞아요. 이게 제목이 네. 괴물이에요. 네. 영어 제목을 보니까 몬스터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괴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영화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 2006년에 봉준호 감독의 괴물.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이거는 몬스터잖아요. 그 영어 제목이. 네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 괴물은 네. 영어 제목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모르죠. 몰라요. 한강? 아니요. 괴물이 더 호스트예요. 더 호스트? 봉준호 감독이요. 그것도 몰랐죠 우리.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왜 호스트일까 이게 궁금했는데 오늘은 이 얘기하려고 더 안 취재해봤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쳐보니까 그 괴물에 나왔던 송강호 네네네. 송강호 배우가 내부에 이 일본 영화 괴물을 추천하는 영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랑 저 전작이었던 그 브로커를 같이 브로커를 작업을 찍었잖아요, 그죠? 하고 그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도 나무주연상도 받았으니까 그런 인연으로 또 이렇게 마케팅할 때 좀 협조를 해주신 게 아닐까. 그렇죠. 예. 네, 아마 영화가 감동적이어서 했을 수도 한 것도 그것도? 물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요. 그 정도 했으면 또 이제 배우가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예의잖아요. 이게 영화판에 그죠? 네네. 그리고 분명히 작품도 좋고 하니까 같이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괴물 그러면 한국 영화 괴물 아닌 일본 네. 영화 괴물은 어떤 줄거리입니까? 네, 그 줄거리 소개에 앞서서 이제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는 이제 PD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사전 정보를 저는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저도 했거든요. 요즘 저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에 네. 사전 정보를 안 보려고 되게 노력해요. 네네, 볼 거라고 마음 먹은 작품이라면 예. 근데 이 영화를 보고서는 정말 내가 미리 스포당하지 않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라서 이 작품을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약간의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우리는 같아요. 스포 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 듣고 보고 싶은 사람 알아 이거지 뭐. 네. 이 영화는 총 3부로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1부는 엄마 사오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사오리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고요. 그렇죠. 혼자 키우고 있죠. 네네. 아들의 이름은 미나토인데 이 미나토가 요즘 들어서 부쩍 좀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집에 머리카락이 막 우수수 떨어져 있어서 보니까 아이가 혼자 자기 머리카락을 막 잘랐다든지 물통을 열어봤더니 돌멩이나 모래, 뭐 나뭇잎 같은 게 잔뜩 들어있어서 이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 걱정이 아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염려될 만한 정황들이 자꾸자꾸 그러다가 발견이 되고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상처. 귀에 상처를 입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유를 막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고 또 선생님께는 또 폭언을 들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엄마가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학교에 찾아가서 이 일을 따져 묻는데요. 이 네. 학교 측의 반응이 너무나 네, 그렇죠. 충격적이죠. 그걸- 아주 형식적인 네. 네, 사과로 그거 마무리하고 그 장면 보면서 네. 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게 풍토가 좀 많이 다른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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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막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정말 형식적인 네, 사과와 네. 형식적인 머리 굽히는데 전혀 네, 영혼이 그렇게 없어요. 느끼는 영혼이 없는 진정성 없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그런 게 음. 이제 보이고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볼 때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이 이제 그래 그 폭언을 하고 이 소문도 이상한 그 선생님 얼굴 좀 보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딱 하는데 카메라가 그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질 그래, 흐릿하게 않아요. 이렇게 클로즈업을 안 시켜요. 예, 예, 예. 멀리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뒷모습으로 보여주거나 그래서 카메라는 이 사울이라는 엄마의 얼굴에 이제 집중 조명을 하죠. 그리고 난감해하는 네. 막 자기가 얘기를 하려는데 내 얘기를 전혀 영혼 없이 듣는 저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이 가득한 엄마의 얼굴을 네, 맞아요. 그래서 관객은 더 그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새롭게 전환이 되죠. 여기까지 보면 좀 답답한 어떤 그 학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영화인가? 이걸 괴물로 보는 건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다음 이제 2부가 이제 선생 시점으로 또 가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 호리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제 2부가 시작이 그렇죠. 되는데요. 이게 폭력을 행사한 걸로 오해받는 선생님, 네. 담임 선생님. 일부에서 사울이는 이 호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유흥업소에 다닌다라는 이런 소문까지도 듣고 이렇게 아이들의 이렇게 소문에 이제 저 선생님의 이제 폭언을 한다 뭐 이런 그리고 또 정작 자기 아이한테서 또 저 선생님한테 이런 심한 말을 들었다 네. 이제 이런 증언까지 들으니까 이제 아주 나쁜 선생님인데 네. 이 호리 선생님의 입장에 이 2부의 서사를 보면 굉장히 이 선생님은 착하고 다정한 그래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 편에 쓰려고 하는. 네. 그리고 아이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학생들의 옆에 있어주는 그런 선생님인데 네. 관객들은 이 순간에 이제 호리 선생님이 괴물이 아니었나? 내 판단이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멈칫하게 되고 그렇죠. 그의 관점에서 그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이제 미나토와 요리를 네.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요리라는 친구는 미나토 그러니까 이 호리 선생님은 그렇죠. 오히려 2부에서 미나토가 요리라는 애가 나와요. 네, 예, 네, 예, 다시 좀 전면적으로. 사울이의 아들인 미나토가 요리에게 학교 폭력을 가하고 가하고 있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괴물이 그러면 미나토인가? 네네. 또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하게 되고. 사울이의 아들이 그럼 괴물인가? 어. 근데 이 생각을 관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발견하면서 이 사울이 자체도 내 우리 아들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가? 우리 아이가 나쁜 짓을 했나? 이런 의심을 네, 이렇게 그렇죠. 싹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피워가죠.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이 어른들의 시점을 완전히 제거한 이 아이 둘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 둘은 어떤 사이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 이야기가 3부에 가서 진행이 되죠. 이 아이들 둘의 시선으로 볼 때 1, 2부에서 봤던 의문점들이 조금씩 다 해소가 되면서 네네. 아이들의 시점으로만 이제 이걸 보게 되죠. 예. 말하자면 이제 진실에 가까운 예, 장면들이 예, 예, 이제 예. 3부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고 1부, 2부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객들을 속여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관객들이 실수하게 만드는 게 그냥 이제 실수하게 장치죠.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괴물을 찾게 만들어. 맞아요. 그래서 3부에 가서는 괴물의 찾기가 네. 다 쓸데없는 것이 됐는데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네. 또 괴물은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맞아요. 하게 되는 그런 영화. 어쩌면 내가 괴물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작품을 보고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한 줄 평 같은 걸 남긴 걸 보면 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어떤 분의 한 줄 평을 옮겨보자면 네. 이제 그 스카이 K 땡땡땡님인데 누가 괴물일까 영화 내내 찾으려 하는 내가 제일 괴물 같다 이렇게 평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은 이렇게 공감 버튼을 어. 받았고 그 제작 의도를 관통하는 한 줄 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이 관객들이 진실을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관객들 역시 빠르게 이렇게 누가 괴물일지를 찾고 이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가해자, 방관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게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관객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네. 주제 부분은 할 얘기가 좀 더 많아요. 네, 그죠? 네. 여기서 주제 얘기 다 하면 안 되고 아, 네, 여기까지만 네. 살짝 맛보여주고 네. 주제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왜 괴물로 정했을까? 네. 그 생각이 좀 들죠. 영화 보면서. 네네, 네. 사실 영화하고 괴물이란 영화 제목하고 네. 썩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괴물 때문에 낚시당해서 괴물을 찾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괴물 찾기를 유도해서 나를 실수하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괴물이라고 지은 뭔 이유가 있을 거야. 네. 그래서 그건 뭘까? 이 주제는 좀 이따 또 아, 네, 얘기하고 네. 또 이 영화를 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감독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고레다 히로카즈. 특별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더 인기가 많은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일본 감독이죠. 네, 맞아요. 그 이 감독 작품이 나왔다면 그래도 웬만큼의 스코어는 가져가는 것 같고 네. 이제 보면 평론가들의 그런 이제 한 줄 평 같은 것도 이 감독 작품에는 거의 다 달리는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입지가 굳은 이제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맞아요.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걸어도 어느 가족. 그다음에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으로는 그 2018년에 그 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죠. 무려 네. 수상을 했죠. 네, 주로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평온한 듯 이렇게 화면은 그런데 그 안에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서늘한 이제 그런 정서가 있는 작품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주로 이야기를 가족의 테마예요, 그죠? 네, 맞아요. 가족을 테마로 하지만 이렇게 좀 전통적인 가족 이런 것을 좀 해체하고 좀 대안 가족을 제시하기도 하고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약간 다른 형식으로 보고. 네, 맞아요. 그 겉보기에는 굉장히 친해 보이지만 속에는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인물들을 아주 서늘하게 이렇게 비추는 연출을 굉장히 잘합니다. 서늘한 게 냉철하게 분석하는 시선으로 보기도 하는데 또 거기에 따뜻함도 묻어나게 맞아요. 그리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순과 아이러니 그리고 그 인물의 그 상처와 고통을 비추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그냥 감춘 채 살아가는 그 숨긴 채 살아가는 그 인물을 이렇게 조명하는 감독의 시선이 좀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선생님도 저랑 같은 세대가 좀 아닌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사랑받던 일본 감독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처음에 이와이 이와이슌지, 네. 알죠? 네, 하나와 앨리스. 하나 아이리스부터 얘기하더라. 우리는 러브레터. 러브레터. 네네네. 러브레터 4월 이야기. 네. 예. 그때 사실 이와이 순지는 그 하나와 앨리스까지. 네. 근데 지금도 영화는 계속 만들고 있는데 옛날만큼 인기를 못 얻고 있는 건데 이제는 조금 촌스럽게 그렇죠. 느껴지는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는 네. 지금도 한국 영화 팬들이 이렇게 뭐 탑 10으로 꼽는 그렇죠. 그런 작품이죠. 일본 문화가 원래 지금 다 일본 문화를 잘 보니까 네. 일본 문화 어릴 때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봤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네네네. 저 일본 제가 문화 이렇게 개봉이 청소년기에 그게 확 개방이 됐던 것 같아요. 1999년인가 네, 98년에 일본 문화가 개방됐지 그 전에는 그걸 보면 불법이었어요. 네, 네, 일본 네. 영화를 보거나 네. 그러면 만화를 보거나. 네. 근데 이제 이 이와이 순지 러브레터가 너무 인기 있어서 대학가에서 몰래 틀었던 게 이 러브레터예요. 아, 네. 그 추억이 있으시구나. 저 어. 이 연도랑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건 그 작품에 이렇게 네, 추억이 그래서 있다는 거죠. 러브레터도 그것 개방 때문에 했고 그 당시 네. 일본 문화 개방할 때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게 옛날 얘기 조금 하면 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외국의 문화를 본다는 게. 근데 그때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더 간절해지. 그래서 몇 가지 커트라인이 있어요. 일본 배우가 나온 한국 영화만 개봉해라. 그다음에 4대 영화제 베니스 칸 아.
베를린 네네네. 또 하나 뭐였죠? 뭐 이런 네. 영화제에서 상탄 일본 영화만 개봉해라. 네. 그랬었어요. 어. 그래서 몇 가지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무라 쇼헤이의 운하기, 운하기. 네. 그다음에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 네. 이런 영화들이 처음에 개봉돼 그랬었어요. 그럼 아무튼. 그때는 그러면 그 작품들을 극장에서 이렇게 네, 그때부터 극장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저는 이제 어, 그 막 이제 개방이 될 때 이제 청소년기를 거쳤고 저는 러브레터 저는 극장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 네, 이제 막 개방됐을 개방했을 때 네. 러브레터가 네. 그때 들어왔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큰 스크린에서 그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그 잘생긴 남자 주인공 보면서 막 깨했던 기억이 나고 네. 이렇게 하나와 앨리스 같은 작품은 이렇게 부산 국제영화제 때 네. 이렇게 하나엘스는 2004년 네, 작품인가 그럴 그때 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의 순지까지 안 해. 네, 네, 예. 알아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몇몇 마니아를 건드린 감독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데 기타노 다케시. 네, 저는 좀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 이와이 순지하고 그 고레다 히로까지 감독은 약간 네, 결이 좀 통하는 게 있죠. 그렇죠. 약간 네. 부드럽고 네. 샤방샤방 네. 뭐 안에 뭐가 담겼을지 그건 모르지만 좀 다르지만 영화 자체는 맞아요. 순둥순둥한. 네, 근데 기타노 다케시는 완전 남성적인. 맞죠, 맞죠. 그래서 기타노 다케시 제대로 본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비도 되게 폭력적인 네, 네. 그거고 포스터부터 좀 음침해가지고 별로 안 그렇죠. 땡겼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토이치라고 네, 맞아요. 그래, 자토이치. 그 맹인 네, 검객애가 검객, 네. 얘기한. 그래서 기타노 다케시도 자기가 이 사람은 각본 감독도 자기가 하고 주연도 자기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타노 다케시 팬. 팬이시구나. 네. 또 취향이 이렇게 가네요. 재밌어요. 아 그래. 우리가 네. 이제 고레다 히로까지 감독을 얘기했는데 네, 이 영화가 네. 상 탔죠. 네, 그 칸 작년에. 영화제에서 그 고르다 감독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상을 받았는데 이제 이 작품은 이제 각본가가 이제 각본상을 받았죠. 그래서 저도 각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원래 고레다 히로까지는 네. 자기가 각본을 쓰잖아요. 우리가 네. 얘기한 모든 작품을 자기가 다 글을 스크린 플레이를 자기가 했는데 맞아요. 방금 이제 PD님께서 말씀해주신 어. 작품들은 다 다 직접 각본을 쓰신 각본과 감독을 했는데 작품들이고. 그래서 나는 이거 당연히 기타노 다케시가 아니 고레다 기타노 히로까지. 고레다 네. 내가 기타노 다케시 좋아하는 거 알겠죠. 네, 네, 네. 고레다 히로까지가 각본상을 왜 각본만 받았는데, 상만 네. 받았을까 감독상 안 받고 이렇게 봤는데 각본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각본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줘요. 예. 네, 이 작품은 사카모토 유지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네. 이 사카모토 유지 작가가 각본을 이제 맡기도 했습니다. 사카모토 유지는 그 일본 드라마 마더, 최고의 이혼, 그리고 또 최근엔 콰르텟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했는데요. 주로 드라마 작가. 네, 드라마죠. 드라마에서 이렇게 굉장히 인기도 많고 작품성도 인정을 받는 각본가인데 저는 이 마더랑 최고의 이혼이 둘 다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둘 다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이고 나는 이 두 개 다 안 봤어. 이 마더라는 작품은 예, 예. 정석영 작가가 음. 그 박찬욱 감독이랑 같이 작업하는 정석영 작가가 그 드라마 각본을 집필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어요, 마더라는. 네, 이보영이 이제 주연을 하고 그 유기된 집에서 학대받고 유기된 채 이렇게 방치된 여자아이를 이렇게 이보영이 이렇게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납치범이 되기로 결심하고 얘를 데려가서 얘의 엄마가 되어주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이 원작이 일본의 이 작품이었어요. 사카모토 저는- 유지. 저는 이제 사실 드라마는 영화에 비해서 이렇게 좀 덜 보는 편이고 그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좀 별로 없는 편인데 네. 이 마더는 진짜 마지막 회까지 쫀쫀함을 유지해가지고 그래요?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이 사카모토 유지 드라마는 거의 못 봤네. 예, 그 예. 이보영이 또 연기도 너무 잘하고 작품 선택을 아주 잘하잖아요. 그 아마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요? 예, 네, 네. 예. 그리고 최고의 이혼은 우리나라에서 배두나 차태현이 이렇게 출연하고 손석구 배우가 좀 덜 유명해졌을 때 저는 이 작품에서 손석구 배우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원작을 또 사카모토 유지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의 원작이면은 원래도 되게 이렇게 잘 쓰는 작가였고 그
그래서 저는 뒤늦게 알게 됐지만 고레다 감독은 오래전부터 이 작가의 팬이라고 밝혀오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었고 사카모토 유지 작가 역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존경하니 같이 작업하고 싶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영화를 보면 네.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같아.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막을 1장, 2장, 맞아요. 3장,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네. 약간 뒤틀은 거. 네, 맞아요. 요것이 이 사카모토 유지 각본의 어떤 특이점인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 플롯을 처음 이렇게 그 감독한테 제시할 때부터 이제 이런 구성의 플롯을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도 이렇게 작가였고, 그렇죠. 예. 작가 생각이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나는 이렇게 못 썼을 텐데 이 사람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해서 그 부분을 리스펙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연출에 녹여냈죠. 그래요. 그래서 각본 네. 얘기까지 우리가 오늘 네, 1부에서 네. 했고요. 네. 이제 2부 다음 시간에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배우 얘기도 지금 우리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 네, 네, 네. 배우 얘기, 감독 얘기 좀 더, 그다음에 주제 네.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로 괴물을 괴물. 괴물에 관해서 이로운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